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면서 천안시와 아산시가 보상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이 나왔지만 아산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각시설 설치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안의 한 백화점이 성탄절마다 십시일반 월급을 모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리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 준비하다 보니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천안시가 아산시와의 접경지대에 소각시설 신증설을 추진하자 아산시가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안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를 놓고 두 지자체 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천안시는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아산시는 조정 결정 내용이 미흡하다며 이의 신청을 결정하면서 천안시 소각시설 추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준공된 천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호기에 내구 연한이 추가되며 추진된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 천안시는 1호기 인근 부지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신규 대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은 260톤으로 1호기보다 70톤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소각시설 부지가 천안 아산 접경지대라는 겁니다. 아산시는 대체 시설 반경 700m 안에 2,000세대 가까이가 밀집해 있다며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상생지원금 40억 원 지원을 비롯해 신규 소각시설 10판매 수입 배분과 주민협의체 구성 시 주민대표 인원의 40% 이상 아산시민 위촉 등을 천안시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상생지원금 최대 25억 원 지급 검토 이외에 수입 배분과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천안시는 지난 4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지난달 말 조정위는 천안시가 아산시에 상생지원금 30억 원을 지원하고 천안시는 아산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되 아산시는 천안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에 두 지자체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산시는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천안시가 아산 주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는 주민들의 불이익 해소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반면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천안시는 아산시의 이의 신청으로 조정 결정이 무효되면 여러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산시와의 협의를 다시 하거나 부지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정에 실패하면서 천안시 백석동 소각시설 신증설 사업은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받고 싶은 선물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지만 부모가 없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더욱 쓸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년 초록색 산타복을 입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자마다 선물 꾸러미가 가득합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과 옷, 장난감처럼 하나같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물건들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 아산점과 향토기업 아라리오가 마련한 초록우산 산타 원정대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난 2011년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회사의 후원금을 더해 성탄절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회사가 같이 공동으로 매칭으로 하는 그런
희망 산타 원정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12년 차 하고 있는데 해마다 또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갖고서 또 기부 금액도 또 전년도에는 2,75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또 3,125만 원으로 다 또 늘어났고. 산타에게 소원을 빌듯 사전에 각자 원하는 선물을 파악해서 주다 보니 아이들의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가정일수록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금번 산타 원정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미리 받아서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지 미리 좀 고민하고 받았을 때 정말 본인이 원하는 선물이기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선물은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천안과 아산에 사는 240명의 어린이에게 전달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특례 확보가 되면서 행정수도의 재정적 기초를 다지게 됐다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년 총선에서 아산시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인 586 운동권과 무기력하고 덩치만 키워온 기득권, 그리고 선거 때만 나타나는 보따리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약자와 동행하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수와 공공기관 감사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교육발전 특구, 온양 원도심 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현재 5곳인 센터를 12곳으로 늘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아산 원도심 싸전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됐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워나갈 사업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LH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건축 설계 공모가 시작됐고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공간인 어울림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준공된 온양 2촉진 지역 도시개발 사업지를 채울 핵심 시설인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드디어 추진됩니다. 부지 약 6,700제곱미터를 매입한 LH는 최근 31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 이하로 전용 면적은 25에서 51제곱미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선작은 내년 1월 10일 발표됩니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공공통합임대주택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될 전망입니다. 입주는 2027년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온양 원도심 어울림 플랫폼도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온양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상가 등이 입주하는 복합 공간으로 3층 규모의 모두 78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다만 입주 위치 조정 등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착공 시기는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부터 어울림 플랫폼 추진 계획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 시즌을 리그 최하위로 마감한 천안시티 FC가 4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경질한 데다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계약직 사무국장이 정규직 팀장이 되기 위해 이른바 셀프 채용을 했다는 건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합격자 공고문입니다. 경영기획팀장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A씨는 바로 직전 계약직 구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사무국장 재임 당시 채용 계획과 인사위원회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 A씨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사무국장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프로구단 준비 등을 위해 구단주인 천안시장으로부터 연임 지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가 통보와 함께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겁니다. 또 평가표와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여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직원에 대한 가점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단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점수를 매겨 홍보 마케팅팀 차장을 채용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서 이 두 건을 부정 채용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올해 프로축구 K리그2에 처음 진출한 천안시티FC는 리그 13개 팀 가운데 13위로 최하위에 그쳤고 박남열 감독을 경질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면서 화목보일러 사용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만 253건에 달하는 만큼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쓰러진 연통과 함께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통 과열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으면서 보일러실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 시간대 발생한 화재로 하마터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화목보일러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나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252건, 사망자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4억 원에 달합니다.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7건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통 과열이나 불티로 인한 화재를 막으려면 땔감 등 쉽게 불이 붙을 만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투입구를 개방하지 말고 타고 남은 재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을 때 치워야 합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는 필수입니다. 그 연소실 또는 그 연통 안에 타르나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 타고 남은 그 재를 가연물 그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겨울철 화재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어떤 제품을 접할 때 제품 그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브랜드 로고나 이미지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기업들은 이러한 브랜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이 실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정솔비, 강영창 부부. 지난 6월 처음 문을 열 당시 브랜드 로고부터 컨셉 설정에 이르기까지 브랜딩 전반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이기는 하지만 손님들이 맛을 보기 이전에 손님들을 이끌 수 있는 거는 뭐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저희 매장만의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딩을 잡고 로고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너무 막연하고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종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됐던 브랜드 시각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브랜드 디자인 고현은 물론이고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오픈 뭐 매장 준비할 때 브랜딩 로고뿐만 아니라 뭐 준비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딱 해소가 돼 이제 MD 상품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그 로고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기업들의 브랜드 방향성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엔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주된 메시지로 한 브랜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브랜드 로고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고유의 가치와 스토리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브랜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농부부터 문화공간 활용 업체에 이르기까지 지난해만 28개, 올해 24개 등 다양한 부문의 청년 기업들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시 관내의 젊은 청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시 내부의 전문 디자인 인력들이 참여해서 기업과 소통하여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들이 전하는 가치가 지원 사업을 통해 또 어떤 모습의 다채로운 브랜딩으로 구현될지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세종시가 재정 여건 악화와 주변 우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6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죠. 그 자신감의 근원에는 도시 곳곳에 공원을 포함한 정원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실제 세종시민 4명 중 3명은 집 주변 자연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 정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 도심 한가운데 270만 제곱미터 이상의 중앙 녹지 공간을 자랑하는 지상 정원. 여기에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강 물빛 정원과 생활권 곳곳에 조성돼 있는 소규모 공원까지. 세종시는 이처럼 도심 전체적으로 갖춰진 우수한 자연 환경을 바탕 삼아 국내 1호 정원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세종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51.3%보다도 2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매주 한 차례 이상 거주지 주변 자연 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률도 4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세종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이 57.6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인 11.3제곱미터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 좋은 공원이 여럿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도시다 보니까 주변 녹지라든지 호수공원 그리고 저는 보람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행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운동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주변 조경들도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근거리에 다양하게 조성이 돼 있어서 가족이나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기에 좋은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25%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 해체공사 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추진한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의 올해 건축행정평가에서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이 시책은 과태료 부담을 줄여 위반 건축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건축행정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부가 건축행정 수준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건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세종시 공영자전거인 어울링 이용자에 대한 반납 책임과 관리 책임이 강화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어울링 이용자가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초과 요금을 부과하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자전거를 파손한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수리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어울링 자전거를 인도 등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공사는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로 입고되는 어울링만 한 달에 약 600대에 이른다며 여기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내 물건처럼 아껴 쓰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청 스마트정보과에 근무하는 서태환 주무관이 제2회 충남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에서 공무원 사진 분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 주무관은 야간 드론 촬영 등을 통해 K컬처 박람회와 독립기념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성탄절을 안겨주기 위한 고마운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자는 섬세함은 그 따뜻함의 온도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손길이 더해져 올 성탄절은 이들의 바람대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